소변을 자주 보아야 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발생하는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배뇨장애입니다. 여성의 경우 요실금으로 하루에도 10번 이상 화장실에 들락날락할 정도이며, 반대로 남성은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해 요도가 막혀 이틀 동안 소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지요. 국립교통재활병원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8명이 과민성 방광을 호소하고, 남성은 10명 중 5명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뇨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여러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 적극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뇨 장애의 효과적인 지압법과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혈자리를 지압해주면 좋을까요? 바로 신수혈입니다. 신수혈은 허리 뒤쪽에 있는 혈자리로 배꼽의 반대편에 위치한 허리의 가운데 지점에서 척추뼈 2마디 위 양옆으로 3cm 정도 바깥쪽에 위치한 혈자리입니다. 신수혈이라는 이름은 신장의 신, 혈자리 수자로 지어진 만큼 한의학에서는 신장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혈자리입니다. 신수혈을 지압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특히 물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약해진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혈자리를 지압하여 피로감, 불면증, 소화불량, 요통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수혈을 어떻게 지압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먼저 정확한 위치를 짚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수혈을 찾기 위해서는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자, 지금 같이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꼽의 반대쪽에 해당하는 허리에 손을 짚습니다.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좌우로 3cm, 그러니까 페트병 뚜껑 길이만큼씩 좌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양 손가락을 다시 위로 페트병 뚜껑 길이만큼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지점에 손가락을 가볍게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곳을 5초 동안 있는 힘껏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총 10번을 반복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반복하는 방식으로 지압하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걸어다니면서 신수혈을 지압하면 압이 더 강하게 들어가면서 효과도 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혈자리도 빠질 수 없는데요. 바로 중극혈입니다. 중극혈은 가운데 중, 극진할 극자로 몸의 중점이 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몸의 앞쪽 정중앙을 지나는 인맥경의 혈중에서 방광을 담당하는 혈자리이지요. 이 혈의 깊은 곳에는 방광이 있으며 방광에 기가 모이는 모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극혈은 비뇨기 계통의 질환을 치료하는 데 특효혈이며, 지구력과 체력을 증진시켜주고 요도염, 부종, 야뇨증, 배뇨곤란과 잦은 소변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극혈을 정확하게 짚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복잡한 위치이지만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 테니 설명을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곡골이라는 뼈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곡골이란 구부러질 곡, 뼈, 골자를 써서 구부러진 뼈라는 뜻입니다. 이 뼈는 음모가 위치한 부끄러운 부위에 있는 뼈라고 해서 치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골국의 가장 위쪽 가장자리, 즉 양쪽 골반의 중앙 지점이 골국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배꼽과 골국혈 사이의 5분의 1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중극혈입니다. 쉽게 찾는 방법은 배꼽과 골국혈 사이의 검지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네 손가락을 균등하게 놓아보세요.
새끼 손가락에 해당하는 위치가 바로 중국혈입니다. 이곳을 검지로 깊게 눌러보면 방광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강한 통증이 느껴지실 겁니다. 지압하는 방법은 지그시 누르면서 원을 그리듯 돌려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5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5번 돌리듯이 지압해줍니다. 증극혈은 깊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자극이 어렵습니다. 검지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실금과 전립선 비대증에 각각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요실금에 좋은 식품은 콩입니다. 요실금 증상은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지요. 콩, 그 중에서도 검은 콩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합니다. 이는 체내 에스트로겐 분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도 불릴 정도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콩이 갱년기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호주의 여성 건강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진헤일스 재단의 자연치유학 전문가 산트라 빌렐라는 많은 사람들이 콩을 섭취하면 호르몬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유방암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부 등 콩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지요. 그렇습니다. 콩과 두유, 두부와 같이 콩 가공식품 또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에 효능이 있는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양호박씨 추출물입니다. 호박은 크게 동양계 호박과 서양계 호박, 회폭의 호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색동호박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회폭의 호박입니다. 회폭의 호박은 독일에서 많이 재배되어 독일호박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이렇게 독일호박에서 추출된 호박씨 추출물은 유럽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문제에 대해 30년 이상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반 의약품으로 개발이 되어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노화에 따른 배뇨장애의 원인과 지압법 그리고 도움이 되는 식품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상이 느껴질 때 방치하지 않고 적극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문제가 지속될 때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해봅시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가족, 친지, 주변 분들께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